냄새가 안 느껴지는데요. 후각 감퇴, 치매와의 관계는 어제까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커피 향이 오늘은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좋아했던 음식의 맛이 밋밋해지고 향수 냄새도 예전만 못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후각 감퇴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 치매와의 무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면요. 일부 요즘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단순한 노화 현상.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손자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면 된장이 보글보글 끓는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 된장 냄새가 예전만 못하네.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에서 음식이 타는 냄새도 잘 못 맡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실제로 음식을 태워서 연기 경보기가 울릴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할머니,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좋아하시던 꽃 냄새도 못 맡으시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조차 감지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노화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후각세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후각 감퇴를 구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후각 감퇴는 보통 60대 이후에 서서히 나타나며 모든 냄새에 대해 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특정 냄새를 전혀 못 맡거나 50대 이전에 심각한 후각 감퇴가 나타난다면 이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각 시스템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코 안쪽 비강 상부에 있는 후각 상피에는 약 500만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들이 냄새 분자를 감지하면 후각 신경을 통해 뇌의 후각 피질로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냄새를 제대로 못 맡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후각 시스템이 우리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마와 편도체 같은 부위 말이에요. 그래서 후각 감퇴가 단순히 냄새를 못 맡는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뇌 건강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2부. 후각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 후각을 잃는다는 것,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68세 박철수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박 씨는 평생 음식점을 운영하셨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기는 나았는데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박 씨의 말입니다. 음식점 사장이 음식 냄새를 못 맡는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후각을 잃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미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맛의 80%는 사실 후각에서 나오거든요. 혀에서 감지하는 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이 5가지 뿐이에요. 복잡하고 풍부한 음식의 맛은 대부분 냄새에서 나오는 거죠.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냥 짜고 매운 맛만 느껴져요. 예전에 느꼈던 그 깊고 복합적인 맛은 사라졌어요. 마치 흑백 사진만 보는 것 같달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각 상실은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요. 안전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관계, 심지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안전 문제를 보세요. 가스 누출, 음식이 상하거나 타는 냄새, 연기 냄새 같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해요. 실제로 후각 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정 내 사고율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이 반감되어요. 이는 자연스럽게 식욕 감퇴로 이어지고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더 심각한 건 사회적 위축이에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자신의 채취를 인지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내가 냄새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는 거죠.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와서 안아줄 때 예전엔 그 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참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후각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프루스트의 마들렌 이야기 들어보셨죠? 특정 냄새가 갑자기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이를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해요. 후각을 잃으면 이런 감정적 연결고리도 함께 사라져요. 냄새는 또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과도 관련이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거나 음식의 신선도를 판단하거나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데도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모든 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큰 변화일까요? 3부. 후각 감퇴, 치매와의 숨겨진 연결고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각 감퇴와 치매의 관계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2018년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진은 3,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후각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5년 후 이들의 인지 기능을 다시 검사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후각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그룹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의 구조에 있어요. 후각신경은 뇌에서 유일하게 외부 환경과 직접 연결된 신경이에요. 코를 통해 들어온 냄새 분자는 후각 수용체를 거쳐 바로 뇌로 전달되죠. 그런데 이 후각신경이 처음 도달하는 곳이 바로 해마와 편도체예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죠.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바로 그 부위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후각 관련 뇌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후각 감퇴가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세요. 69세 정명숙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냄새를 잘 못 맡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1년 후부터 할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 열쇠를 어디 뒀지? 아까 뭐하러 부엌에 갔더라? 같은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후각 감퇴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각 검사는 치매의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후각이 감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후각 감퇴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비염, 축농증, 코 폴립, 감염, 외상, 약물 부작용 등등. 이런 원인들로도 후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후각 감퇴가 치매의 조기 신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때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언어 능력 감소 같은 증상들과 함께 후각 감퇴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근 연구에서는
후각 훈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는 훈련을 통해 후각 신경을 자극하고 이것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4부. 코 문제일까? 뇌 문제일까? 후각 감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같은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크게 나누면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말초성 후각장애는 코 자체의 문제예요. 코막힘, 비염, 축농증, 비용종코 폴립 같은 질환들이 원인이죠. 이런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쉬워요. 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염증을 치료하면 후각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세요. 65세 김태현 씨는 몇 달 전부터 냄새를 못 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치매를 걱정했죠. 하지만 이비인 후과 검사 결과 만성 축농증이 원인이었어요. 항생제 치료와 비강 세척을 꾸준히 한 결과 3개월 만에 후각이 대부분 회복되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치매일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커피 향도 잘 맡고 음식 맛도 예전처럼 느껴져요. 김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중추성 후각장애는 다릅니다. 뇌 자체의 문제로 인한 거예요. 뇌종양, 뇌외상,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이 원인이죠. 이런 경우는 치료가 훨씬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째, 동반 증상을 살펴보세요. 말초성인 경우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같은 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중추성인 경우는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둘째, 발생 양상이 다릅니다. 말초성은 보통 서서히 진행되거나 감기 후에 발생해요. 중추성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셋째, 냄새의 종류별 반응이 달라요. 말초성인 경우 모든 냄새에 대해 고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추성인 경우는 특정 냄새만 못 맡거나 냄새를 다르게 인식하는 후각 이상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73세 조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할머니는 꽃 냄새는 잘 맡는데 음식 냄새만 못 맡았어요. 특히 고기 굽는 냄새나 마늘 냄새 같은 강한 냄새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이런 선택적 후각 장애는 중추성 원인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또 다른 구분법은 후각 훈련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초성 후각 장애는 후각 훈련에 비교적 잘 반응해요. 로즈마리, 레몬, 정향, 유칼립투스 같은 강한 냄새를 매일 맡는 훈련을 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중추성 후각 장애는 이런 훈련의 반응이 제한적이에요. 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MRI 검사를 통해 후각 관련 뇌 부위의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후각 구근이나 후각까지의 위축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변화가 관찰되면 중추성 후각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5부. 후각 저하와 우울증의 상관관계. 후각과 우울증의 관계.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 문제를 넘어서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71세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1년 전부터 후각을 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일상이 점점 변했어요. 예전엔 장미꽃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음식도 맛이 없어서 먹는 재미가 사라졌고요.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처음엔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집에만 계시려고 하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재미없어졌어요. 예전처럼 꽃향기나 음식 냄새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후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후각 신호는 편도체와 해마를 거쳐 처리되는데 이 부위들이 바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후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4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후각을 잃은 경우 우울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째, 감각적 즐거움의 상실이에요. 냄새는 우리 삶의 많은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의 향, 꽃냄새, 바다 냄새, 비온 후 흙냄새. 이런 것들이 주는 작은 행복들을 잃게 되는 거죠. 둘째, 사회적 위축이에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자신의 채취를 인지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식사 모임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꺼리게 되죠. 셋째, 안전에 대한 불안이에요. 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해해요. 이런 불안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넷째,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특히 요리사나 소믈리에 같이 후각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 후각 상실이 직업적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67세 이철민 씨는 평생 향수 가게를 운영했어요. 수십 년간 다양한 향수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자랑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게 되었어요. 40년간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향수들이 모두 똑같이 느껴지니까 마치 화가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무력감이 들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후각 장애로 인한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심리 상담을 통해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또한 후각 훈련을 통해 일부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박미영 할머니의 경우 가족의 지지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울감을 극복했어요. 비록 냄새는 예전만 못하지만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음식의 식감이나 온도, 시각적 아름다움에 더 민감해졌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고 할까요? 6부. 후각 기능 테스트,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내 후각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전문적인 검사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UPSIT 간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 물건들을 이용한 테스트예요. 준비물은 이런 것들이에요. 커피 원두나 인스턴트 커피, 계피가루, 바닐라, 에센스, 레몬, 마늘, 양파, 꽃이나 향수, 비누, 그리고 식초. 이 정도면 충분해요. 테스트 방법은 간단해요. 눈을 감고 각각의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각 냄새 사이에는 30초 정도 간격을 두어서 후각 피로를 방지하세요. 74세 김순옥 할머니가 실제로 해본 결과를 들어보세요. 커피 냄새는 잘 맡겠는데 계피는 잘 모르겠어요. 레몬은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마늘은 전혀 못 맡겠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냄새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10가지 냄새 중 8개 이상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5개 이하만 구분한다면 후각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냄새 기억 테스트예요. 이건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서 그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렌지 껍질을 벗겨서 냄새를 맡고 그것이 오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가요?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 냄새를 맡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냄새의 정체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70세 정태수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익숙한 냄새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후각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정교한 집안 테스트도 있어요. 냄새 강도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냄새를 다른 농도로 만들어서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닐라 에센스를 물에 희석해서 여러 단계의 농도를 만들어 보세요. 원액, 1대1 희석, 1대5 희석, 1대10 희석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상적인 후각이라면 1대10 희석까지도 바닐라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집에서 하는 테스트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성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후각 상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68세 박영수 씨의 경우를 보세요. 집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식 후각 검사를 받아보니 중등도 후각장애 판정을 받았죠. 집에서 할 때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정확한 검사를 해보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집안 테스트에서 10개 중 5개 이하만 맡을 수 있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갑자기 후각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특히 감기나 외상 후에 후각이 사라졌다면 빨리 검사받는 게 좋아요. 셋째, 후각 감퇴와 함께 기억력 저하, 방향 감각 상실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넷째, 나이에 비해 너무 심한 후각 감퇴라고 느껴진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50대 이전에 심각한 후각 감퇴가 나타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해요. 병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후각 검사는 훨씬 정교해요. 이런 검사들은 냄새 감지 능력뿐만 아니라 냄새 구분 능력, 냄새 인식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또한 연령대별, 성별 기준이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후각 테스트도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전문적인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에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건 집에서 하는 간단한 테스트로도 충분히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기적으로 자가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7부. 후각을 지키는 생활 습관. 후각 건강을 지키는 것 생각보다 간단해요.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후각을 오래 보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후각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비결을 들어보세요. 85세인데도 후각이 또렷한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코 세척을 해요.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꽃 냄새, 나무 냄새를 맡으려고 노력하죠. 할머니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코 건강 관리예요. 코가 건강해야 후각도 건강하거든요. 매일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 알레르기 물질, 세균 같은 유해 물질들을 씻어낼 수 있어요. 코 세척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코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하루 1-2번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감기가 유행할 때는 더욱 철저히 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후각 운동이에요. 네, 맞아요. 후각도 운동이 필요해요. 다양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78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냄새 산책을 하세요. 공원을 걸으면서 장미 냄새, 자스민 냄새, 풀 냄새를 일부러 깊이 맡아요. 집에 와서는 커피를 내리면서 그 향을 충분히 즐기고요. 이런 후각 훈련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씩 4가지 다른 냄새를 맡는 훈련을 3개월간 계속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후각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해요. 추천하는 냄새들이 있어요. 로즈 장미, 유칼립투스, 레몬, 그리고 정향이에요.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냄새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향들이거든요. 각각을 10에서 20초씩 깊이 맡으면서 그 냄새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후각에 최대적이에요. 담배에 포함된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후각 수용체를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69세에 금연한 박종철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4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그만두고 6개월 후부터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음식 냄새가 훨씬 진해졌죠. 아, 그동안 이런 풍부한 냄새를 놓치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코점막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후각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요가나 명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73세 최순자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태극권을 하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냄새도 더 잘 맡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코점막이 건조하면 후각 기능이 떨어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실내 습도도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는 영양 관리예요. 특히 아연과 비타민 어가 후각 건강에 중요해요. 아연은 굴, 쇠고기,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어는 당근, 시금치, 고구마에 풍부하죠. 일곱 번째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에요. 강한 화학 냄새나 유독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소할 때는 환기를 잘 시키고 페인트 칠이나 방수 작업 같은 일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여덟 번째는 감염 예방이에요. 감기나 독감 같은 상기도 감염이 후각 손상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세요. 아홉 번째는 약물주의예요. 일부 약물들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일부 혈압약, 항우울제 등이 그렇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이에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져요. 82세 황금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각을 지키는 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예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야 음식도 맛있게 먹고 위험도 빨리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8부. 언제 병원을 가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후각 문제로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망설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후각 상실이에요. 감기나 독감 후에 냄새가 안 나기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후각 상실은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66세 김영미 씨의 경우를 보세요. 코로나19에 걸린 후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다행히 그때라도 치료를 시작해서 6개월 후에는 70% 정도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 상실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두 번째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예요. 후각 감퇴와 함께 기억력 저하, 방향 감각 상실, 손떨림, 보행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72세 정수옥 할머니는 후각 감퇴와 함께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어요.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길을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냄새도 잘 안 났고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한쪽 코만 냄새가 안 나는 경우예요.
양쪽 다 안 나는 건 염증이나 감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안 나는 건 종양이나 다른 구조적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냄새를 잘못 맡는 경우예요. 좋은 냄새를 나쁜 냄새로 느끼거나 아무 냄새도 없는데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난다고 느끼는 후각 이상증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69세 이창호 씨는 꽃 냄새를 맡으면 썩은 냄새로 느껴졌어요. 장미꽃을 맡는데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꽃이 상했나 했는데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사 결과 후각 신경의 부분적 손상이 원인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예요. 가스 누출을 감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했거나 음식이 상한 걸 몰라서 배탈이 났다면 후각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우울감이나 식욕부진이 심해질 때예요. 후각 상실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해요. 코 안을 직접 관찰하고 비염이나 폴립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죠. 그 다음에는 표준화된 후각 검사를 해요. 다양한 냄새를 맡고 구분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CT나 MRI 검사로 뇌나 비강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도 해요.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요. 염증이 원인이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감염이 원인이면 항생제를, 알레르기가 원인이면 항히스타민제나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후각 훈련도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의료진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후각 훈련을 하면 손상된 후각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예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후각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거든요. 지금까지 후각 감퇴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우리 뇌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김영희 할머니, 박철수 씨, 정명숙 할머니.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후각 감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후각 감퇴가 반드시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조기 신호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후각 테스트 꼭 해보세요. 그리고 후각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받는 거예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우리의 소중한 후각을 지키는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의 후각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향을 깊이 맡아보고, 산책할 때 꽃냄새에 잠시 멈춰보고, 음식을 먹을 때 그 향을 충분히 즐겨보세요. 냄새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자 건강의 척도이기도 해요. 소중한 후각,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